처음에 인터넷에 그 사진들이 유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스텔스 설계를 하는 방식은 또 F-22를 그대로 모방을 했어요. 보고 베끼듯이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생긴 건 호랑인데 심장은 고양이라고. 외관이라던가 이런 설계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설정적으로 저 엔진이 해결이 안 나네. 앞으로 미국이 내놓게 될 최신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격차가 10년에서 20년이 벌어질 수 있는 기술들. J-22 세 자릿수가 양산이 못 됐었다라는 거는 정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WS-15라는 엔진이 나오고 아마도 대규모 양산으로 넘어간 것 같다.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슬슬 공개가 되기 시작한 항공기죠. 처음에 인터넷에 그 사진들이 유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기술 발전 추세의 방향이 기존의 구소련과 러시아가 선택을 하고 있던 그런 항공기 개발 방향이 아니라 이건 미국이 선택하고 있는 전투기 디자인을 모방하고 그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지는 최초의 항공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스텔스 설계를 하는 방식은 또 F-22를 그대로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무장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무장은 어떤 식으로 투하를 할지에 대한 설계를 F-22를 보고 베끼듯이 만들었어요. 측면의 보조 무장창의 구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F-22를 많이 보고 참고를 했다라는 건 명백하고 항공 전자장비들, 그러니까 임무장비들 설계하고 붙이고 통합하는 그것도 F-22가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F-22, F-35에서 스텔스 설계를 유지하면서 항공 전자장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교전 능력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항공기를 중국이 만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도 해요. 모방을 한다고 쉽게 되진 않지만 그걸 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J-20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 항공기를 크게 설계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이나 아니면은 연료의 중량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죠. 그렇게 되면 전투행동 반경 측면에서도 훨씬 멀리 나갈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래서 J-20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고 있는 전장의 환경이 유럽이라는 좁은 전역이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굉장히 넓은 전역을 놓고 설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임무가 공대지 임무보다는 공대공 임무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다는 건 명백하고 굉장히 장거리의 임무 그리고 장시간의 초계 비행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설계된 항공기라는 게 명백한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생긴 건 호랑인데 심장은 고양이라고. 외관이라던가 이런 설계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설정적으로 저 엔진이 해결이 안 나네 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회율이라고 부르는 얼마나 빨리 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추력 대비 익면 하중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걸 엔진에서 해결을 해버려요. 충분한 엔진 추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엔진으로 구조적인 설계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날개 면적을 늘리는 형태로 해결을 해버리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J-20에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J-20 같은 경우에는 기체 자체도 굉장히 크고 날개 면적 자체도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됐지만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나니 선회율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본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날개라고 이야기하는 카나드가 항공기 앞쪽 형상이 추가로 붙습니다. 추가적인 양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죠.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 항공기들의 한계가 늘 부딪히는 게 엔진 기술에서 부딪혀요. 지금 현 세대 기준으로 한 두세대 정도,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내놓게 될 6세대 전투기 복합체계군에 적용되는 최신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격차가 서방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10년에서 20년이 벌어질 수 있는 기술들이요. 그래서 J-20이 등장한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근까지도 사실 대규모 양산이 못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저율 생산으로 조금씩 늘린다라는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었지, 이게 대규모로 실전 배치가 됐나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들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WS15라는 엔진이 나오고 그 엔진이 J20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도 대규모 양산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잘하면은 J20이 세 자릿수를 넘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 약 20년 동안 중국이 획득했던 4세대하고 5세대 전투기의 규모를 보면 연간 대략 한 70대에서 100대 사이가 양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양산 규모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수호 27이나 수호 35 같은 계열기들의 국내 생산 모델들을 중심으로 그 생산 규모가 맞춰졌다면 아마도 J20과 같은 5세대 항공기 쪽으로 양산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주변의 공중 위협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빠른 시간 안에 5세대 전투기를 빠르게 확보하고 굉장히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J20의 제일 큰 문제는 출력 부족. 그러니까 얘가 과연 F-20이나 F-35 같은 전투기와 교전이 붙었을 때 정상적인 교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20의 전투 능력은 미 공군이나 미 해군이 중국이나 대만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이밸류 타겟이라고 부르는 지휘 통제기, 공중급유기, 정찰 자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엔진 기술이 해결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F-20이나 F-35를 상대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중국 공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서방제 엔진 기술에 중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 코어 기술을 중심으로 WS-10과 WS-15를 개발했을 거다라는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원 개발 때 사용됐던 그 GE 엔진의 코어 기술이 CFM이라고 하는 여객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공동 개발하려고 모였던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CF 계열의 엔진을 만들어서 보잉 737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달아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 시장에서 서방제 여객기를 엄청나게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엔진을 수입을 했으면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용을 하려면 얘를 정비하는 시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비 시설에서 이 엔진들을 분해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다시 고쳐보고, 이 과정에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유출이 된다는 거죠. 공개 첩보를 기준으로 WS-10 엔진이 그런 CF 계열 엔진에서 코어 기술을 가져와서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WS-15라는 엔진도 아마도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지 않겠느냐라는 의심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J20이 세 자릿수가 양산이 못 됐었다라는 거는 거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규모와 양으로 봤을 때 올해는 세 자릿수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연간 적어도 40대, 많으면 60대에서 80대 정도씩의 5세대 전투기들이 중국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규모가 쌓이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쌓이게 되겠죠. 현재 중국의 전체 전투임무기 보유 대수가 대략 한 1,500대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거의 그 규모하고 비슷비슷한 규모의 5세대 전투기가 중국 공군에서 운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500대라는 거는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성장하면서 쭉 예산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반면에 앞으로는 이 예산 구조가 좀 정체되는 구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수는 줄어드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거예요. 올해 대략 한 100여 대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25년까지 2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200에서 300대 사이 그 정도 수준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25년경에 500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나 판단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경험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해서 전장에서 실제로 써보고 운용 절차 같은 것들을 다 개선을 해놓고 안 해놓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 경험 측면에서 미군은 사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죠. 아니면은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는 국가 옆에서 현장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J-20의 존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약간 상상 속의 동물, 그런 부분
부분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기술과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고 잘 돼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 실전에서 사용이 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대규모 양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비슷한 사례가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장에서도 보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개발했다라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가 위성 사진에서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얘가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전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안 들린단 말이에요. J-20도 구체적인 전쟁 경험과 사례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실제로 이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전투 임무기입니다 아닙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 최근 20년 동안 중국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쟁에 필요한 무기 체계들을 아주 빠르게 늘려왔고 중국의 경제력이 는 만큼 국방 예산도 같이 늘게 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엄청나게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평가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테러와의 전쟁을 한 10여 년쯤 하다가 그때서야 미국이 야차한 거예요. 아, 지금 문제 심각하다. 까딱하다간 따라잡힌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바마 행정부였던 대략 한 10에서 15년 전 피보트 아시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국방 전략도 대중국 전략을 중심으로 다시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밀 예산들이 투입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식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기술 개발들이 미국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투입하고 있는 비밀 예산의 성과가 좀 덜 나오는 시점, 그래서 미국이 가장 취약해지고 중국이 가장 위협을 고도화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소위 말하는 그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어느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어느 기간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을 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고요.